반갑습니다. 오대혁입니다. 박수 쳐야 돼요. 네. 자, 2019년도 어떻게 시험 나왔는지 두 번이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달라요. 좀 보니까 2019년도에 상반기 때 나왔던 시험하고 얼마 전 12월이죠. 12월에 봤던 하반기 때 시험이 출제 유형이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반기 때 시험은 최근에 나오는 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지방직 시험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스타일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에 비해서 무엇은 하반기 때 시험은 예전에 시험 나왔던 것에서 서울시 스타일 뭐가 달라지냐면은 문학사 관련된 문제가 몇 개 끼어 들어가요. 문학사 관련된 문제들이 몇 개 끼어 들어가서 출제 경향이 좀 다른데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그때 문제 스타일도 조금씩 달랐어요. 그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매 시기가 달랐던 게 군무원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도는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거든요. 군무원 시험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엉뚱한 문제는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시험 보는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래도 모르니까 뭐 출제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상은 해보지만은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골고루 다양하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점검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어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요. 영어라든가 다른 시험 문제에 비해서도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다. 하여간 국어 관련된 건 다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죠. 안 아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국어가 쉽다 생각하고 시작을 하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국어 어렵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국어 시험 무슨 평가예요? 나머지 과목들과 합쳐서 다 상대평가죠. 그래서 시험을 아주 잘 보면은 잘 봤다. 내 생각에는 잘 봤는데 시험 성적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커트라인이 확 높아질 수도 있겠죠. 못 봤다 생각했는데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졌어. 그래서 붙기도 해요. 예전에 한 친구는 건축직을 준비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저 84점인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어떻게 장담하니? 그랬더니 작년에 커트라인이 81점인가 그랬어요. 84점이죠. 막 폼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면접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등 뭐 그렇게 하더니만 커트라인이 92점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성적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말하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 성적 가지고 꼭 붙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커트라인이 꼭 그거라고 해서 또 다음 해에도 다음번에도 똑같은 커트라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성적이 높아야만 합격한다. 여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해서 같이 도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친구들하고 해서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경쟁 많이 하면서 저 친구보다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래서 목표 지점들을 정해놓고 그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자극이 되고 힘이 돼주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결국에 와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자. 그리고서 합격할 수 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 우리 무슨 평가? 상대평가인 거죠. 상대평가라는 걸 생각하면은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걸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해 나가는 거는 사실 어때요? 저 친구보다 잘해야 되겠다 하지만 공부는 절대평가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요. 저 친구보다 잘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예전에 그 설명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은 이
선이 있어요. 선이 있어도 길이 같죠? 달라요? 같죠? 같은데 이렇게 보는 친구, 이렇게 보는 친구가 있겠다. 똑같은 선분이지만은 왼쪽이 더 길게 보여요? 짧게 보여요? 짧게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의 양인데 어떤 친구는 쉽게 해나갈 것이고 어떤 친구는 되게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하고 싶죠. 그게 현실이지.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죠. 머리 아파. 저걸 다 해야 돼?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딱 펼치는 순간에 앞에 서너 장 공부해 나가면서 하다가 뒤로 넘기죠. 뒤에 뭐가 있지? 막 뒤에 것만 보여요. 앞에 거는 신경이 좀 덜 가죠. 겨우 요거 했는데 어느 세월에 뒤에 것까지 다 하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한테 스트레스 계속 준다고요. 부담감을 주는 거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런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 달 정도? 2달 정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내 인생에서 이건 없나 보다.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보면.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한 번은 다 훑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왕 시작한 거 합격해버려야죠. 인생에서 긴 시간 동안 뭐인가 몰두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다 성공까지 이루는 그 성공의 드라마를 계속 써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나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컨대 그 괴테가 파우스트 같은 책을 쓰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6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60년. 70 몇 세까지 살았나요? 그랬는데 한 60년 동안을 파우스트를 쓰기 위해서 고민했다고 그래요. 60년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더라 한 25년 걸린 그런 책들도 있고 뭐 책 쓴 분들 얘기입니다만 근데 군무원이든 뭐 공무원 시험 볼 때에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보면은 한 1년 또는 1년 반, 2년, 3년, 4년 되게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짧은 친구는 되게 짧아요 보면. 예전에 제 제자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한 친구는 필기시험 합격은 한 달 반 만에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필기시험 한 달 반 만에 붙은 친구는 가서 면접시험 보고 떨어졌어. 안타깝게. 2달 공부한 친구는 면접까지 해서 다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진짜 많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보면. 근데 이거는 뭐의 문제겠어요? 선택과 집중. 늘 하는 얘기지. 뭘 잘해야 된다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뭘 선택을 잘해야 되겠어요?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빨리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선택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친구는 음식 선택 잘해요? 잘 못해요? 애인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무거나라고 하죠.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어떤 게 아무거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우선. 그렇지? 기름진 거 빼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좋은 거 다 선택한 그 용어로서 당신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라고 한 거지. 근데 A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짜 아무거나인 줄 알지. 근데 아무거나란 식단의 메뉴도 있더만 보니까 제목이 아무거나야 보니까 새로운 그 신교를 이루는 표현들이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택이야 선택.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무거나 할 수는 없잖아 인생에서. 그 전까지는 아무거나 막 해도 되겠다 생각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군무원을 선택했잖아요 이제. 당신은 군무원을 선택했어요? 군무원을 선택한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신념 때문에 나는 군무원을 선택했다. 맞아요? 그래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철밥통 끼고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개마고원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는 군무원을 준비한다. 긍정적 마인드로 바꿔줘야 돼요. 선택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나를 비루한 인간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럼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 되잖아요. 호불호가 다 있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좋고 나쁜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멋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뭘 발양해야 돼?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발양을 해야만 나라는 사람이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계속 난 안 돼, 난 안 돼 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면 자기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좌뇌와 우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우뇌가 감성적인 건데 좌뇌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 국어 어렵고 멍청한 것 같고.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돌탱아 그래요. 난 박사까지 받았는데 계속 돌탱이래요. 계속 돌탱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돌탱이 같은 거예요, 내가. 운에의해서 계속 말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을 해줘야 자네가 진짜 내가 똑똑한가? 잘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딱 우리 제일 먼저 한마디 해볼까요? 난 할 수 있다 해봐요. 따라해봐. 난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제일 앞에 나서 나는 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 마인드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선택을 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겠죠. 한 달 반 만에 두 달 만에 합격한 친구는 어느 정도 집중력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친구겠죠. 그래서 그 두 달 만에 합격한 친구는 어떻게 합격했니? 라고 했더니 실강을 들으면서 동영상을 한 3번인가 돌렸대, 자기는. 이론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문제 그것만 하자라고 하는 거지. 주어진 양이 있으면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많다. 하기 싫어지지. 그죠?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뭐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해 나가실 때 보면 시험 보는데 범위를 뭐 이만큼 줬어. 교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책 한 권 봅니다. 하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지. 뭘 할지도 모르겠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던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진도 범위는 이번 시험 중간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전에 공부를 착실하게 수업 열심히 듣고 메모하고 정리했던 친구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 뭐 출제해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 그래요. 제가 친하게 대하니까 아주 맘먹어요, 애들이. 안 웃어요? 살짝 웃어줘봐, 그때. 리액션이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뭘 출제할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 달 전쯤 돼서는 뭘 하겠어요? 이쪽 파트, 이쪽 파트, 이쪽 파트가 중요하니까 이쪽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쯤 되면은 더 세세하게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공부할 생각하니까 힘이 드니까 나올 만한 지점들을 적당한 선에서 일러주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지. 너무 공부 안 한 친구들 위해서 마지막에 꼭 무슨 얘기 해주는 거야? 거의 나올 지점들을 한 10개 나올 거면 한 30개 정도를 일러주는 거야. 운 좋은 친구는 딱 10개만 공부했는데 그거에서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30개를 다 한 친구들은 거기에서 다 시험 나오니까 좋은 성적 거두겠고. 30개 중에서 10개를 하긴 했는데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한 친구도 있겠지.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어. 그렇지?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는 시험 나올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온다고 판단되면은 뭘 잘해야 되겠어요? 집중을 잘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미시적으로 보는 친구, 거시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당신은 아침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야간형 인간입니까? 어떤 스타일이에요? 공부를 어느 때 많이 해요? 저녁 때 많이 해요?
아, 이건 저녁형 인간이군요. 야간형 인간이 아니라. 우리 친구는 예? 저녁 때. 보통 보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친구들은 귀족형이에요. 귀족. 야간형 인간들은 귀족의 후예들이죠. 밤에 파티하잖아요. 그죠? 파티에서 놀아야 되니까 술 마시고 놀고 막 그래야 되니까 보통 밤에 뭔가를 하려고 하죠.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응?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 더 자야 되지. 밤에 놀고. 보통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패턴을 공무원이 되시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응? 근데 저는 농경사회 후예이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에요. 한 5시, 6시쯤에 일어나요. 보통 때도. 아무리 막 2, 3시까지 뭔가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우선 여러분들 선택해 나갈 때에 나는 야간에 뭔가를 잘한다 하면요. 잘하는 시간에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밤에 공부가 잘 되면 밤에 공부하시면 돼. 그렇다고 아침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생활을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의식해 둬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군무원 되시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생활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습관이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놓고 일어나야 되겠죠. 나 5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난다 정해놨으면 그때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하자면 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습, 습관. 몸의 습관이 있고 뭐의 습관이 있어. 생각의 습관도 있잖아요. 습관을 잘 길들인 친구가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산다고 그래요. 습관이 별로 안 좋아. 생활 습관이 너무 안 좋아. 생각하는 습관이 대단히 부정적이야. 난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해.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는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될 때도 있고 맨날 싸우게 되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몸의 습관, 마음의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공부를 해 나가실 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생활 습관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침 몇 시를 하고 점심은 어떻게 먹고 저녁은 어떻게 먹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 그다음에 공부해 나갈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기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 자기 자신과. 아니면 정 안 되면은 저하고 또 대화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다. 저런 친구는 저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했다. 그 합격 수기를 우리 책에는 많이 써놨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합격해 놓은 합격 수기들을 뭐 수석으로 붙은 애들도 있고, 지난번에 국회직 수석 붙은 제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친구의 인터뷰 기사들을 신문 기사 실린 거 거기에는 저 오대혁 이름도 있어요. 오대혁 선생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됐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지방직 수석한 애도 있고. 그 친구는 5과목 보는데 다 합쳐서 6개 틀렸더만. 그래서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 친구도. 그게 딱 1년 했어요, 그 친구가. 같이 시작한 친구가 국가직 먼저 붙어버리니까 화가 났는지 지방직에서 1등 해버리더라고요. 얘는. 그런 친구도 있고. 습관을 잘 길들이시는데, 자, 시험은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선택 중에 공부를 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요. 뭐, 태음이나고, 뭐, 소음이나고 차이점이라고 얘기하긴 해요. 사상의학에서는. 공부해 나갈 때 보면 아주 꼼꼼하게 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미시적인 거라면, 거시적인 건 뭐 나올지 대충 알아. 어디 나와. 그럼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 있겠지. 어느 쪽이 좋겠어요, 시험은? 거시적인 게 좋아요? 미시적인 게 좋아요? 우리 친구 미시적이래. 왜 거시적인 게 좋아요? 빨리 해야 되니까. 속도 문제다. 우리 친구 왜 미시적인 게 좋아요? 자세히 봐야 되니까. 정말 좋은 방법은 뭘까요? 둘 다를 다 봐야 됩니다.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이어야 돼.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 이 스타일 보면요,
사상과학적으로 보면은 소음인들은 꼼꼼하게 본대요. 뭐든지 요 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 안 하면 뒷 페이지 못 넘어가. 우리 친구가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잘 못하는 쪽인 거지. 원래 가훈이나 급훈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훈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잘 안 되는 데는 사훈이 인화단결이 써져 있는 데는 가보면 인화단결이 안 되는 데야. 거기 보면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써놓지 보통 보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올 거 알아야 돼요. 어디 나올지 선택해야 되겠지. 어디 나올지 알아야 돼. 어디 나올지를 모르고 마구잡이로 다 공부하다가는 지쳐버리는 거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뭘 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출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식의 문제를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스타일상에서 이런 문제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숙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거 고스란히 나와요. 그걸 변형하겠어요. 기출문제를 변형하겠죠. 기출문제가 이 정도쯤이면요. 출제 부분은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조금 더 많은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출문제는 고스란히 내지는 않잖아요. 기출문제는 뭘 보여준 거예요? 일종의. 출제 영역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 우리 품사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 파생언제, 합성언제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기출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대단히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출제자들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출문제를 보고 또 출제를 나가거든요. 국가고시센터나 이런 데서는 출제하시는 분들한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한 몇 년치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와 비슷한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샘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죠. 초반에 나오는 기출문제가 시험 문제 스타일에서 어떤 출제 방향을 또 일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내는 게 아니라 매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들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 전보다는 약간 다르게 내려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돼버려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전공자들일 거 아니야. 자기 분야의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더 멋있는 문제 만들 수 있지. 다는 아니어도 개 중에 한 뭐 20-30% 정도는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들은 기출문제에다가 그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섞이는 거죠. 새로운 문제. 그게 몇 퍼센트쯤 될 것 같아요? 보통 20-30%. 출제 어떤 스타일이 그래요. 출제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 20-30%가 달라 있어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군무원 9급 국어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보세요. 직접 포인트를 보시면은 국문법 상반기에는 4문제, 하반기에는 5문제, 어문 규정 12문제, 10문제, 속담 한자에서 한자성어 관련된 문제에서 한 문제 들어놨죠. 비문학이 4문제였다가 2문제로 줄었죠. 문학 부분이 4문제였다가 7문제 출제를 많이 했죠. 어때요? 출제 영역들은 비슷하거나 약간씩의 변형이 보여요. 약간씩의 변형이 보여요. 그렇다 하더라도 출제되는 지점이나 이런 영역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지금 이 두 해만 보여주는 거고 뒷부분 보시면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스타일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래요 보면. 출제 유형들은 비슷비슷하죠, 말하자면. 군무원 문제랑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에요.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군무원 문제랑 완전히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국어 문제인데 다르면 안 되죠. 어쨌든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군무원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뭐였죠? 비공개였죠. 그래서 다 복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복원 상태인데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기출문제집 사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 복원도 이상한 상태의 복원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복원 작업을 직접 한 것이
올해 2019년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출 문제는 무엇을 알려준다? 출제 영역을 알려주고 있구나. 나머지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죠. 기출된 것들을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느껴야 돼. 아, 그런 문제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하고 아, 품사에 대해서 자주 나오네? 또 낸다고요, 그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문 규정에서 띄어쓰기를 상반기 때 2문제 냈잖아요. 아니, 하반기 때도 또 2문제 냈어, 띄어쓰기를. 25문제 중에 띄어쓰기를 2문제씩이나 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출제자가 그 의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띄어쓰기 2문제 내도 되네? 뭐 그렇게 해서 2문제를 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출제 패턴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고 바뀐다 하더라도 몇 퍼센트? 20, 30%. 근데 이 20, 30%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다 덧붙인다면 순간순간의 적응력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문제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국어 문제는 어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못해버리면 걸려버리더라고요. 적응 능력,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봤던 문제 스타일로만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 새로운 상황의 어떤 그 20, 30%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4개 중에 잘 고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오케이? 아, 적응력을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죠, 그러면. 근데 너무 쉬운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은 습관이 어떻게 되겠어? 마음 습관이. 되게 쉬운 거야. 나 매번 90점이야. 그런 친구는 시험장에 가면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 순간 적응력이 떨어지잖아요. 모의고사는 어떤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조금 어려워야 돼요. 조금 어려워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순간에 대처를 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쨌든 4개 중에 답은 하나거든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가 발생해. 어떤 친구는 똑같은 문제를 줘요. 이 문제 똑같은 문제 똑같이 주는데 한 친구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막 그래요. 똑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똑같이 가르쳤고 그런데 한 친구는 선생님 되게 쉬운데요? 할만해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로 바꿔야 되겠어? 어려워요! 어려워하면 안 돼. 그걸 해내면은 그걸 다시 정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면 쉬워지는 거예요. 언제나. 이거 할만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바꿔야지. 이거 다행이에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더 좋지.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다행이에요. 따라해봐.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인 거야? 어떤 게 다행인 거야? 실제 시험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내가 모의고사 보고 틀렸는데요. 다행히 지금 이 순간 틀려서 다행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제 그 문제 나와서 내가 틀렸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행히 이 모의고사에서 틀려주는 게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 상태의 변화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것이 수험생의 기본적인 자세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나이는 조금 적지만 20대 후반이지만 강의는 한 25년 했어요. 제가 수험생들만 한 25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대학 강의는 한 20여 년 했고 20년 정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강의했죠. 제가. 그래서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어와 관련된 팁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일 거예요. 아마 제가. 선생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풉니까? 이런 거. 이 집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계속 하다 보면 돼요. 한 20년 전에 하면 그렇게 돼요. 다. 그걸 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모의고사를 볼 때는
어렵게. 그 너무 어려워도 안 돼.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려우면은 어떻게 되겠어? 시험장에 가도 뭔가 있을 것 같은 막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러다가 막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틀려버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출제 수준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왔다 갔다 한다고 심리가.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50%의 확률이었는데 이상하게 틀렸다. 나. 선생님 이상하게 2개 중에 답이라는 거 알겠는데요. 이게 꼭 1번 같은데 2번 택해요.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 결국 무슨 시험은 다 뭐예요 이게? 심리전이야 이게 보면. 응? 여러분 시험은 다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평상시 때는 시험 잘 보던 친구도요. 시험장에 가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못 보던 친구가 시험장에 가면 시험 잘 보는 친구가 또 있지. 심리전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심리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잘 하셔야 되겠고. 시험 나올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거시적인 그 커다란 어떤 부분들은 기출문제가 알려줄 것이다. 기출문제. 당연히 기출문제는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국어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죠. 국어 관련된 문제 뭐 나온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공부하려면 기출문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미시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 나올 만한 걸 잘 집어서 그 지점을 깊이 들어가서 파버려야 돼 완전히. 근데 너무 깊이 팔 필요는 없고 적당한 수준에서 파야 되겠죠. 이 정도는 원리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하는 방향성을 정확히 아시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해됐죠? 공부해 나갈 때 선택과 집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국어는 오대학 선생을 딱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야 선택을 잘해야 선생님이 또 그럴 거 아니야 인생에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걸로 첫 시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관련된 부분은 대단히 영역 자체도 넓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2과목은 패스를 해야 되겠죠. 한국사하고 영어는 패스를 해야 되겠지. 자, 그 패스를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패스를 하고 나면 3과목이죠. 구급 시험의 경우에는 3과목. 이 3과목을 공부해 나갈 때에 나는 전공 부분에서 뭘 잘하고 교양으로서의 국어는 잘 못한다. 잘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못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는 못하는 거? 못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골고루 해야 돼. 자, 전공 과목을 성적 잘 받았다고 좋은 자리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양 과목은 뭐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쨌든 이건 총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희한한 애들이 있어 보면은 한국사 열심히 듣더라고, 국어 열심히 들어. 근데 행정학을 잘 안 듣는 거야. 너 왜 행정학 안 듣니? 그러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래서 그 친구 막 친하게 지내고 국어도 잘하고 하니까 물어봤지. 나중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시험 보기 2달 전인가 찾아왔더라고. 교수님, 저 행정학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거야. 2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행정학 안 했니? 안 했어요. 야, 시험 보기 2달 전인데 안 했대 자기는 행정학을.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제부터 하면 되겠죠. 2달 동안. 됐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평상시 막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학이 공부가 어렵고 짜증나고 막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했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갑자기?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2달 남았을 때 공부한다는 거야. 당연히 떨어졌지 그 친구.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잘하는 건 재밌거든. 그렇죠? 사람이 좋아하고 잘하는 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치? 근데 싫어하고 뭐 한 것들 어때? 열심히 안 하려고 하죠.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 너무 재밌어.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도 보면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어떻게 되겠어? 무슨 복수하듯이 말이야. 나도 너 시험 공부 안 할 거야. 공부 안 해버리죠. 지 손해인데, 자기 손해인데 성적은 자기 똑같이 받을 거 아니야, 성적은. 근데 자기가 선생님 싫으니까 안 해, 공부. 말이 돼, 그게? 잘 이해 안 돼. 전생에 문제야. 나 성적 안 좋을 거야. 막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막 공부 안 하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 안 하죠, 그렇지? 골고루 안 한다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세 과목을 골고루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싫은 과목일수록 어떻게든 정을 붙이셔야 돼요. 자주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보다 보면 정이 붙어요. 정 붙으면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지? 평상시 때는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가까이 가서 지켜보고 하면 예쁜 구석이 있네. 얘 보면이 코도 예쁘고 눈동자도 말똥말똥하고 예쁘고 가까이 봐야 예쁘다. 그치요? 가까이 봐보세요. 싫어하는 과목 가까이 봐보세요. 다가서 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돼가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수님들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교수님도 좋아해 보세요. 좋은 점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과목도 재밌어지고 질문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기야. 물어보기, 여쭤보기. 예? 이 질문 못하는 사람도 많아. 아니 실강을 들으러 온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질문하려고 온 거야. 예? 인터넷상으로 이거로 묻지 말고요. 직접 물어.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 이거 뭡니까? 그러면은 그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한 답만 얘기해 줄까?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문제도 얘기해 줄 거야. 다른 문제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해설 나와 있는데 해설 보니까 이해돼. 그리고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 보면. 그래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생겨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강한 친구들은 빠른 시간에 합격하더라고. 지금 그 수석했다는 국회직 수석했다는 친구 여자애가 23살짜리인데 예? 23살에 10개월 딱 공부하고 국회직 딱 붙었어요. 7급도 다 붙었는데 국회 가더라 얘는. 그게 편하니까. 거기는 딱 수석하니까 뭐 했는지 알아요? 부모님 모셔놓고 축하 파티를 열어줬는데 15명이가 붙었는데 그때. 그다음 또 뭐 했지? 한 15일 만에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대. 그래서 거기 갔어요. 월급이 막 센 건 아닌데도.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공부하는데 수업 끝나자마자 질문해. 바로 코앞에 앉아요. 코앞에 앉아서 계속 질문하는 거야. 저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될까? 이거 질문하고 하세요. 뭐 그런 덕에. 20살짜리가 딱 10개월 그렇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이 친구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아파도 와서 엎어져서라도 앞에 있어. 여기 고시원에 살았는데 경기도 광주 쪽인가 그런데. 하여간 그 친구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만 10개월 만에 당연히 9급 시험 국가직도 붙고 그다음에 서울시 7급도 붙고 국회직도 붙고 국가직 7급 아예 시험도 안 붙더만 서울시 국회직 딱 붙으니까 거기 수석으로 딱 들어갔어. 중요한 건 뭐라?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쑥스러워요 선생님. 그거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 선생님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놀아야 동네 형, 동네 오빠처럼 돼? 알았지? 오빠 이거 뭐야? 그럼 얘기 안 해주지 당연히.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해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시면 결과는 좋을 겁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우리 밴드도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밴드 초대를 하든지 여러분들만 따로 만들든지 누구 반장 한 사람 딱 정해놓고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든지 그거 알았지? 자네가 만들어봐.
국어 밴드. 밴드 여기 붙이는 밴드 말고 악단 밴드 말고 네이버 밴드 있잖아. 그거 하나 만들어 갖고 서로들 그 의견 교환 받고 아니면 제 걸로 그냥 써도 되고. 어디가 국어연구소라는 밴드가 하나 있어요. 밴드.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거기 제가 선생님 저 누군데요? 밴드 이렇게 해서 밴드 이렇게 써놔. 그럼 이제 거기 가입시켜서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칠판 강의한 거나 이런 것들 막 올려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질문할 것도 있으면 같이 하고 제가 쓰는 글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고 문제도 같이 올려주고 그렇게 매체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매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든 뭐든 직접 전화하셔도 괜찮고 전화 못 받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든지 급한 가면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많이 하시고 골고루 하시고 또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선택과 집중 잘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계획. 자,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계획은 다 숫자화 시켜요. 계획은 숫자로 만들어요. 자, 국어 몇 점? 90 몇 점? 숫자로 만들어. 목표 지점 먼저 정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행정법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다 정해놔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공부 몇 시? 다시 숫자화 돼야 돼요.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대학교 입학할 때 신입생들한테 당신이 원하는 그 중장년 그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직접 얘기해보세요. 그걸 타임캡슐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성공을 했을까요? 나는 그 한 50세쯤 되면은 요트를 갖고 있고 나는 뭘 갖고 있고 색시는 어떤 색시고 남편은 어떤 남편이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다 뭐 이런 걸 다 써놓은 사람이 있었고 그때 결혼했겠지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쪽이 성공했을까요? 정확하게 숫자를 머릿속에 그려낸 사람들이 성공했대요. 한 70%가 그렇게 됐더래. 그러니까 수치화하세요. 숫자화 시켜서 오늘 몇 시간 공부한다. 숫자화 시키고 일주일 중에 며칠을 공부한다. 다 숫자화 시켜. 숫자화 시켜서 거기에 딱 머릿속에 박히게 만들어. 마음이 그렇게 가요. 마음이 그렇게 가. 6시에 일어나겠다 하면 6시에 일어나지 않아? 알람 맞춰놓고. 근데 알람이 없을 때도 어떻게 돼? 그 시간쯤 되면 몸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 응?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머릿속에서 나는 성적은 어느 정도야. 목표 지점 가기 위한 과정을 언제나 그려내.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근데 이거 교정해야 될 것 같다 하면 2주, 보통 보면은 몇 주 정도? 3주 정도가 생활의 습관이나 공부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래요. 3주 동안 똑같이 하면요. 그 모습으로 간대, 몸이. 마음이. 머리카락, 머리 다듬는 것도 똑같이 하잖아,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막.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는 3주 동안 해봐, 머리카락을. 가운데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봐, 3주 동안. 그럼 그게 또 자연스럽게 느껴져. 공부도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졌어. 익숙함을 잘 선택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3일마다 계속 해야 해, 그럼. 작심 3일만이라도. 작심 3일. 3일은 잘하고 그 다음부터 놀지 말고 다시 또 하고. 견디기 싸움이 이거는. 승리를 거두려면 견뎌야 돼. 3주 동안에서의 계획을 숫자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보상을 하세요. 알았죠? 일주일 동안 난 공부를 하면 하루에 공부를 이렇게 하면 나는 오늘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 그래 일주일 만에 하루는 맥주 한 잔 마셔. 맥주를 너무 좋아해. 맥주를 마셔.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놓치면 안 될 게 뭐라는 거야? 중요한 공부를 놓쳐서 안 되겠지. 응? 그 다음에 이번에 합격하면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야. 돈을 빌려서든 엄마한테 갈취를 하든 말이야. 응? 응? 어떻게든 갔다 올 거야. 그래서 보상을 정확히 해 자기한테. 애인한테 얘기해. 나 이번 주 몇 시간 공부하면 나 맛있는 거 사줄 거야?
해줄까 말 거야? 응, 해줄게. 그러면 애인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 응? 어쨌든 보상하셔야 돼. 자기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고 싶은 맛이 나는 거지. 나 오늘 몇 점 받으면 맛있는 커피 마실 거야. 비싼 커피 마실 거야. 이렇게 하든지. 보상을 끊임없이 하세요. 행복해야 돼요. 순간순간도 행복해야 돼. 얘는 어떤 철학자 얘기가 있는데 대학에서 강의할 때 어느 철학자가 학생 하나를 딱 불러다 놓고 자, 제일 먼저 골프공을 넣으세요 그랬어요. 골프공을 다 넣었죠. 병 가득 골프공 넣으세요. 그 다음 조그만 자갈돌을 넣으세요. 조그만 자갈돌을 넣었죠. 다 들어가죠? 예. 집어넣을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모래알을 넣으세요. 모래알도 다 넣었죠. 그 다음에 나중엔 맥주를 넣으세요 해서 맥주로 또 계속 넣을 수 있겠죠? 맥주도. 이제는 뒤집어서 해봐라. 우선 맥주를 넣었어요? 넣을 수 있겠지? 모래알 넣으세요? 넣었어요? 그다음 자갈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모래알이 가득 있는데. 당연히 골프공 못 들어가죠. 응? 제일 먼저 뭘 집어넣어야 넣었죠? 큰 거.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이지.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시작했으니까. 시험 아니야. 시험 준비. 예? 6개월 동안 죽어라고 이 시험에 매달려야 돼요. 이게. 왜? 경쟁자들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성공을 거두려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가장 중요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마음속에. 예? 그 다음이 뭐예요? 덜 중요한 거죠. 덜 중요한 거. 그 다음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거 뭐예요? 사소한 거. 사소한 것을 먼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머릿속에 사소한 거, 막 마음속에 사소한 것들을 막 집어넣어. 거기에 막 매달려 있어. 어떤 게 사소한 거야? 점심을 뭐 먹어야 될까? 짜장면 먹어야 될까? 짬뽕 먹어야 될까? 김치찌개 뭐야? 막 그것도 막 마음속에 막 집어넣고 다니고 애인이 전화할 텐데 휴대폰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 고민하고 앉아 있고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 그러면 벌써 이미 끝나버린 거야 이게. 사소한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거 먼저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휴대폰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 공부할 때는 딱 사물함에 갖다 놓고 마음을 딱 다잡아요. 어떤 친구는 아예 집에 놓고 오더만. 합격한 친구들 보통 보면 독해. 친구들하고 평상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전화 오고 그러면은 야, 너 공부한다면서? 야, 공무원 한다며? 웃긴다. 너 소주 한잔 하자. 너 안 올래? 너 친구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 가지 않아. 그럼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새끼 사소한 새끼야. 알았어? 그걸 버려야 돼, 빨리. 그 사소한 새끼 때문에 내 인생 사소해지면 안 되잖아. 내 인생 중요하잖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인생이잖아. 내 삶이잖아.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정말 사소한 걸 버려야 돼요. 길게도 안 바래. 딱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만. 그것도 면접도 있으니까 면접할 때 뭐 하지만. 하여간 6개월 동안 죽으라고 하란 말이에요. 6개월 딱 하고 나면은 결과는 괜찮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지. 마음에 딱 집어넣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와서 평상시 때 밥하고 빨래하고 그랬잖아. 하지 마, 이제. 엄마, 나 수험생이야. 내 수능할 때, 수능 공부하고 뭐 할 때만 내 수험생이야? 지금이 정말 중요한 수험생이야. 좀 도와주세요. 부탁해. 진짜 수험생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수험생은 수험생 아니에요. 더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돈도 좀 많이 주세요. 밥 먹어야 돼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제 6개월 지나면 제가 다 갚도록, 합격하면 갚도록 할게요. 월급의 반을 드릴게요. 물론 사기치는 거야, 사실은. 무슨 반은 첫 달만 조금 주는 척하고 안 준다, 보면. 근데 그게 효도야, 효도.
그게 효도 아니겠어요? 딱 붙어서 자기 직장 갖고 생활 쫙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박수지 부모들 마음은. 응? 그 푼 돈 얼마 알바비 번다고 말이야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가서 알바비 때문에 공부 못하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자기 공부 안 하고 그거 핑계야 다 보면.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움 청하는 게 맞아요. 붙고 나서 그다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분들한테 거꾸로 이렇게 갚는 거야.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못한다면 더 후회스러울 거야. 아마. 1년, 2년 더 걸린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이들 고생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얘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이거밖에 없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은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바닥까지 쫙 내려가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며. 바닥까지 치고 올라온다며. 그럼 상대 막 수영 못한다고 그냥 허적거리면 죽는데. 응? 근데 바닥이 너무 깊으면 안 되는데, 그지? 진짜 죽는데 그러면. 그렇게 깊지 않아 이 물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길에서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돼요. 인생에서 정말 힘들다 할 느낌이 들어야 돼. 공부해 나가는 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신다면 중요한 것을 잘 보듬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간략한 자세와 태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